위에 헤더 부분을 볼까요? 지금 우리가 만들려는 건 네, 얘라고 하니까 자 위에 이 사이트는 이미지가 있어요. 자, 이 이미지 잘 보세요. 여러분이 디자인할 때는 반드시 코딩해서 이게 어떤 모양에서 나올 거야 라고 상상을 확실하게 하고 가야 돼요. 얘 지금 화면을 보면 제가 너비를 줄여봅니다. 너비를 줄여보면 이 높이 잘 보세요. 이 높이가 주나 안 주나 보세요. 높이는 안 줄어요. 그죠? 높이는 안 주는데 너비는 제가 이제 더 큰 모니터를 가정을 할게요. 배율을 좀 줄일 거예요. 이렇게 더 줄인다라고 하면 지금 한 모니터 크기가 한 40인치 되는 걸로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 높이는 바뀌는 거 없이 배율만 지금 바뀌었을 뿐이에요. 바뀌는 거 없이 뭐만 이 너비를 다 쓴다고요. 그죠? 이미지에 조금 더 줄여보면 이미지의 가운데가 항상 가운데 이미지의 가운데가 아니구나. 가운데 상단이 항상 가운데 보이도록 이렇게 CSS가 잡혀 있다고요. 그러면 얘를 보고 여러분이 디자인을 하실 때도 포토샵에서 이 크기는 지정을 하되 너비는 그냥 지금 우리가 캔버스 사이즈가 몇이죠? 1200이었지 않습니까? 그냥 1200에 다 채우는 걸로 해놓으면 퍼블리셔가 얘는 브라우저가 커지면 거기까지 그냥 다 채우라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요. 사이즈 아까 지웠나 보구나. 아까 우리가 1200에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몇이었지? 18 어쩌고 했어요. 포토샵 파일도 안에 쓸데없이 크기가 크면 얘 덩치가 엄청 커져요. 네, 기존에 수료생들의 F4를 보면 100메가, 200메가도 있어요. 첫 페이지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딩 하다가도 뻥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크기는 필요한 크기만큼만 잡되 일단 여러분은 처음이니까 그냥 실사이즈로 잡고 가시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요 높이가 있다고요. 높이가 612 정도로 잡을 거예요. 612에다가 위에 저 큰 이미지가 있어야 된대요. 높이를 잡아볼까요? 이제 그리드는 잠궈 주시고요. 헤더로 갑니다. 헤더가 클릭되어 있는 상태예요. 헤더가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각형을 만드는데 우리 너비는 1200이니까 1200에 600짜리 612짜리의 렉탱글 툴로 사각형을 만들게요. 렉탱글 클릭 1200에 612 크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색깔은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색깔은 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렉탱글 툴로 1200에 612짜리를 만들어 주세요. 화면을 좀 줄여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든 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최상단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만든 거랑 백그라운드랑 같이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해서 지금 누구만 선택됐어요? 파랗게 이 두 개만 선택이 돼야 돼요. 컨트롤 누르고 하단을 클릭을 하시면 두 개 다 다중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선택하셨습니까? 두 개 이상 선택이 되면 자동으로 위에 옵션 바에 정렬을 할 거야 라고 문서 써서 저게 나올 거라고요. 거기에서 어디 탑 센터라고 할게요. 탑의 센터 탑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 그리드가 아까 흰색을 채우고 여기에다가 오버레이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맨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 오페서티를 저는 낮췄다고요. 20이나 30이나 40이든 낮추세요. 그래야 그 위에 올라올 수 있고 오페서티를 낮춰주세요. 껐다 켰다 해보면 지금 저도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페서티 자체를 낮추고 잠가 주십시오. 자, 클리핑을 겁니다. 클리핑을 지금 대부분 이렇게 가져왔어요. 오픈해서 소스 안에 있었지.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얘를 이동 툴로 끌어오고 됐다 크네. 클리핑 걸고 위치를 너무 큰데 줄여볼까? 뭐 이런 식으로 줄여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 작업한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바람직하지 않냐면
자, 지금 얘가 원료본을 보면 탁자가 조금만 더 크게 해볼게요. 100%로 보면, 자, 어떻게 보든 간에 탁자가 이 정도 사이즈로 계속 보이는 컨셉이에요. 그죠? 그러면 저는 지금 너무 크죠? 그럼 좀 더 줄여볼게요. 좀 더 줄여서 웹페이지에 한 이 정도 비율의 이 정도 위치가 나오고 있는 거였죠? 완성본을 보면. 그죠? 틀린 것 같지 않은데 작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제가 지금 큰 거에서 작은 걸 줄였어요. 너무 커서 줄였다고요. 근데 얘를 더 줄였어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따라해 보세요. 더 작게 줄여보세요. 그냥 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줄여보세요. 아, 너무 작은데? 다시 키울 거예요. 컨트롤 T에서 키워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미지 어떻게 됐어요? 깨졌잖아요. 그죠? 이미지 깨지면 안 된다고요. 그럼 애초에 잘못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이미지를 가져올 때 잘못 가져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뒤로 돌아가서 이미지를 뭘 잘못 가져온 거지? 내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여기에서 그냥 끌어오는 과정,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다고요. 여기에서 끌어온 다음에 이 이미지를 반드시 뭐로 바꿔놔야 되냐면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야 돼요. 얘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뭐로 바꿔야 되냐면 Convert Smart Object로 바꿔야 된다고요. 만약에 오픈해서 가져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요. 자,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꾼 다음에 줄여보세요. 컨트롤 T에서 아까처럼 아주 작게 줄여봅니다. 줄여요. 너무 작네? 다시 한번 크게 해봅니다. 안 깨진다고요. 포토샵은 코딩이든 뭐든 간에 두 번 일을 하지 않게끔 해놔야 돼요. 줄였다가 확대했는데 깨지면 안 된다고요. 특히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미지를 가져온다면 반드시 얘 확대 축소할 때 깨지지 않게끔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야 돼요. 자,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꾼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다 클리핑을 걸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클리핑을 건다고요. 뭐 이제부터는 이제 확대 축소해도 이 이미지는 깨지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자, 얘를 가져올 때부터 스마트 오브젝트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소개를 할게요. 여기에서 파일에 place로 가져오시되 파일에 place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파일에 오픈이 아니라 파일에 place 안치기라고 해서 가져오시면 엔터 해볼게요. 그럼 자동으로 오브젝트로 들어와요. 스마트 오브젝트로 들어와요. 또 어떻게 가져와도 스마트 오브젝트가 되냐면 탐색기에서 바로 끌어올 때 여기에서 소스에서 예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 여기 포토샵으로 끌어오면 그럼 바로 스마트 오브젝트예요. 플레이스한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리고 클리핑을 거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의 비율을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줄인다거나 절대로 안 돼요. 금기 사항이에요. 금기. 얘를 이런 식으로 줄인다거나 이게 포토샵뿐만 아니라 비단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도 이미지를 가져올 땐 반드시 이미지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가져와야 돼요. 깨지 말라고요. 이런 거 하나에 아마추어로 보여요. 이미지가 깨져 있으면. 비율이 깨져 있으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예요. 자, 클리핑 마스크를 걸었는데요. 그죠? 걸었는데 밑에 있는 얘 렉탱글 지워볼게요. 밑에 있는 렉탱글을 지워봐 주십시오. 지우시고 이번에는 레이어 마스크로 구현해주세요. 클리핑 마스크가 아니래요. 레이어 마스크로 구현해주세요. 자, 얘가 지금 크기가 이거 뭐야? 왜 인치로 나와? 단위 좀 바꿀게요. 컨트롤 R 룰러 좀 여시고요. 단위를 픽셀로 좀 바꿀게요. 픽셀. 컨트롤 R 룰러를 열고 룰러에서 마우스 우클릭 픽셀로 바꾸실게요. 단위가 지금 픽셀이 아닌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해주시고, 자, 제가 지금 선택력의 크기를 확인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요소의 크기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이동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어디를 클릭하냐면 여기 썸네일 부분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선택역이 만들어진다고요. 선택역이 만들어지면 인포창 F8에서 크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저 크기를 보고 우리가 로고의 크기는, 메뉴의 크기는 그걸 알 수가 있는 거라고요. 메뉴사의 간격은 저렇게 마키트를 만들고 인포창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F8이 인포예요. 됐습니까? 자, 크기를 보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756이에요. 어쨌든 어느 부분만 보이랍니까? 612의 높이만 보이라고 하니까 일단 선택역을 612를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 마키2를 선택을 했고요. 마키2를 선택을 했고 그냥 클릭해서 선택역이 나올 리가 없구나. 드래그해서 600 그냥 12를 만들게요. 14선으로 살짝 움직이면 되겠지? 몰라. 612 됐어요? 자, 선택역을 만들었고요. 선택역을 잘 보면 레이어 마스크의 쉬운 점은 뭐냐면 선택역만 만들고 보면 오른쪽 하단 보시겠습니까? 오른쪽 하단 레이어 예부를 보면 요거잖아요. 요거 어떻게 생겼습니까? 가운데가 하얗고 나머지가 검게 처리되어 있잖아요. 저 아이콘의 모양을 보면 즉 선택역이 보이고 나머지 부분을 검은색으로 가리겠다는 얘기라고요. 저 아이콘의 뜻이 저게 레이어 마스크라고요. 애드 레이어 마스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선택역 그 부분만 보이고 나머지를 가리겠다는 뜻이라고요.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그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가 검게 처리가 됐죠. 그죠? 다시 말하면 검은색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검은색을 이 부분에 확칠해버리면 그 부분도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죠? 흰색으로 글씨를 쓰면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든가 지금 센터에 있으려면 그리고 이미지가 브라우저 너비에 따라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검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얘 이미지에 가서 여기에 이미지의 어저스트먼트에서 밝기를 조절한다나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의 어저스트먼트에 있는 건 다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꿨기 때문에 어차피 안 돼요. 스마트 오브젝트는 스마트 오브젝트 바꾸는 순간 얘를 자르고 붙이는 게 안 됩니다. 그리고 보정도 안 돼요. 여기에서 이걸 섣불리 색깔을 바꾼다거나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얘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위에다가 지금 검은색으로 칠하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FX에서 컬러 오버레이를 해서 검은색으로 살짝 위로 올리든가 아니면 스마트 오브젝트도 이 어저스트먼트가 있어요. 여기에 이 어저스트먼트가 있다고요. 여기에 있는 걸로 하면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냥 클리핑 마스크를 씌웠다가 왜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꿨습니까? 다시 언제든 확대 축소해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 어저스트먼트들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 클릭한 다음에 여기 어저스트먼트의 패널을 열어도 되고요. 오른쪽에 이 부분 얘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입니다. 얘를 통해서 작업을 하면 언제든 다시 작업할 수 있다고요. 자, 여기 중에서 이걸 클릭했어요. 저는 Brightness and Contrast를 한번 해볼게요. 밝기와 대조를 한번 밟고 볼게요. 그리고 밝기를 낮춰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나왔어요. 그죠? 밝기를 낮췄다고요. 자, 지금 얘를 잘 보면 조금 더 볼게요. 자, 이 브라이트니스는 얘의 위에다가 지금 만들어 줬는데 이 브라이트니스를 더블 클릭하면 요 앞에 있는 더블 클릭 얘를 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언제든 이 수치를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고요. 하지만 얘가 스마트 오브젝트로도 안 돼 있고 그냥 비트맵 이미지고 그러니까 레스터라이즈 돼 있는 비트맵 이미지고 그거를 바꾸겠다라고 해서 여기 이미지의 어저스트먼트를 해버리면 걔는 되돌릴 방법이 영영 없다고요. 못 돌려요. 그래서 웹 디자인 할 때는 절대로 여기서 바꾸시면 안 돼요. 그건 정말로 사진 편집하고 뜯어붙이고 막 조합할 때나 쓰는 거지 웹 디자인 할 때 쓰는 게 아니라고요. 웹 디자인 할 때는 여기 있는 걸 쓰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어저스트먼트를 써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되고, 지금 만약에 이미지가 밑에 더 있다면 지금 이 레이어 마스크는 어디에만 적용된 거냐면 여기만 적용된 게 아니에요. 이걸 만약에 쓰신다고 한다면 이 밑에 이미지가 있다면 그 이미지도 다 영향을 끼친다고요. 눈은 얘는. 그럼 얘도 클리핑을 걸어줘야 돼요. 얘는 요거에만 적용해 라고 해서 이렇게 클리핑을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바로 밑에 있는 저 녀석한테만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소개할게요. 얘는 버리고, 아니다, 그냥 끌까? 끄고. 자, 이 위에다가 오버레이 해서 하나 더 할 수 있다고요. 여기 FX에 가서 컬러 오버레이, FX에 컬러 오버레이 할게요. 검은색에 오페서티를 40 정도 합시다. 검은색의 오페서티를 40. 블렌드 모드는 바꾸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여기에 블렌드 모드를 바꿔버리면 나중에 코딩이 안 돼요. 저것마저도 지금 이미지 위에 검은색이 올라오는 것마저도 코딩을 하려고 치면 저게 다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대신에 여기에 블렌드 모드를 어설프게 다른 걸로 바꾸면 그건 코딩으로 구현할 수 없어요. 오케이 해놓으면 아까 누구보다 이 어저스트먼트로 밝기를 줄인 것보다는 코딩에서는 이게 더 나은 방법이에요. 컬러 오버레이가. 저건 CSS로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됐습니까? 컬러 오버레이의 검은색의 40% 정도로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죠. 레이어의 이름 얘가 헤더의 BG입니다. 여기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시면 글씨 쓸 수 있죠. 헤더의 BG라고 할게요. 위에 건 임시로 만든 거였고요. 네, 이런 식으로 검은색에 40%가 오버레이 되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저장할 때 쟤는 헤더의 BG, JPG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